페이지 112에서 113. 분이는 애교 있게 볼을 부비며 난주의 품을 파고들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각별히도 난주를 좋아하여 한양할망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더구나 위로는 오라비들 뿐 놀아줄 동무도 없으니 누옥에 건너오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먹만한 애기 주인에게서 자신의 어린 모습을 보는 듯하여 난주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더구나 경헌의 일로 산란한 난주의 마음을 헤아려 막내를 보낸 상집의 배려를 모를 리가 없다. 참으로 과분한 대접이었다. 분이가 슬그머니 낮잠에 빠져들자 난주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며칠 동안 거듭 다녀간 연을 생각한다. 경헌. 가슴에 사무쳐 차마 부를 수도 없던 그 이름이 날선 쇠스랑처럼 난주의 마른 가슴을 긁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던 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숙부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지 벌써 20여 년이고 셋째 동생인 난수와 제부가 사면을 받아 전라도 광주 땅에 터를 잡은 것이 벌써 오래전이다. 동생은 간혹 상인들 틈에 소식을 보내왔다. 요행이 부부가 함께하였기에 아들 봉주를 낳아 이미 장성하였다. 자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같은 여인으로서는 퍽 부러운 일이다. 서방님에게 더 씌워진 되역죄인의 굴레만 아니었어도 난주와 경헌 또한 맞이했을 자유지만 신앙을 떠나서 반역이라는 죄는 이 씨들의 세상에서 결코 도려낼 수 없는 영원한 화인이다. 그럭저럭 한 세상을 살아내어 더 바랄 것도 없었다. 제주에 들어와 몇 해가 지났을 때 경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노인이 백방으로 알아봐준 덕분이었다. 시모 이윤혜가 이태를 넘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났다는 사실도 강노인에게서 들었다. 난주는 흰끈을 머리에 달고 시모를 추모했고 영영 아들을 찾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대역 죄인의 연좌를 받은 가족의 삶은 언제나 죽음과 맞닿아 있다. 더구나 난주는 이제 다시는 배교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련한 삶의 그물 속에 아들을 가두고 싶지 않았다. 천주가 그를 버려둘 리는 없다고 믿었다. 어떤 식으로든 아들은 천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속세의 어미와 아들의 인연까지 욕심낼 수는 없었다. 긴 비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어찌 돌림병이 없으랴. 대정읍을 덧친 것은 우는 아이도 눈물을 뚝 그친다는 호환 마마 중에서도 마마입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홍역과 두창을 앓지 않고서는 어른이 되는 법이 없으니 두 가지 질병을 치르지 않은 이들은 늘 마음 한귀퉁이에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대신에 한 번 찾아오면 다시 걸리지 않는 병이니만큼 삶의 통과 의례로 여기며 마마님이라 깍듯이 모시고 감히 그를 저주하거나 진저리 치지는 못했다. 난주는 일찍이 동생들과 여러 사촌들을 두창으로 잃었고 가까이는 정약용 숙부가 종두법 연구에 몰두했던 만큼 마마에 대해 두려움과 경계심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이 쉬이 믿는 귀신의 소형이나 저주가 아니요 질병의 요인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몸에 떨어지면 마른 덤불에 떨어진 작은 불씨처럼 더 크게 번지고 커져서 종래는 맥없는 목숨들을 줄줄이 걷어간다. 이튿날 아이의 몸에는 발진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 얼굴에 한두 개씩 돋아나더니 반나절 만에 온몸을 뒤덮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두창이다. 난주는 곧바로 강노인의 집에 금줄을 치고 정랑을 닫았다. 강노인은 난주를 도와 부마를 돌보기로 하였고 난주는 계금을 만나 마님께 사정을 전했다. 두창은 어린 것이 있는 곳에서는 벌벌 떠는 역병이라 사또 내외는 당장에 난주의 관아 출입을 금했다. 관청 내의 많은 노비들이 대개는 마마를 알았으나 젊은 처자들이나 어린 노비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많아 대정현 내는 하루 만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마마님이 한번 오시면 그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믿음은 조선 땅에 오래되었다. 반찬 숫자부터 줄어들고 밥상을 받는 일조차 근신하여
아예 정지에 모여 밥을 떠먹었으며 마마신께 올리는 상을 따로 차리는 등 온갖 지성을 다했다. 또한 내 아이에서는 어린 도령의 안위를 걱정하여 특별하게 단속하기를 술과 생선, 고기를 금하고 수선스럽게 청소를 하거나 새 옷을 짓거나 떠들지 말도록 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여홍계며 명록 같은 이들은 재수 없는 년이 마마신을 불러왔다며 수군대었고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소첨지는 점잔을 빼고 앉아서 내게와 빌지 않으나 보자 하고 과거의 수치를 되다풀 꾀를 부렸다. 보말의 발진은 날로 심해져서 툭툭 붉어지고 열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는 난주 곁에 달라붙어 칭얼댔고 울다 지쳐 기진하거나 잠이 들었다. 발진이야 그렇다 쳐도 고열은 아이에게 혹독한 시련이다. 자다가 간혹 눈이 돌아가며 경기를 일으켰고 난주는 아이의 머리에 수건을 얹거나 온몸을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며 열을 잡느라 밤잠을 설쳤다. 두창에는 쓸 약도 변변치 않았다. 열을 내려주는 승마 갈근탕이라도 먹이면 좋으련만 약재를 구하자니 소첨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다보지 않는다. 난주는 체면도 있고 문을 두드리며 마당에 엎드려 사정도 해보았지만 소첨지가 얻었다는 안장이라는 첩이 뽀로로 달려나와 서방지를 하러 왔느냐며 패악을 부려 더 이상 찾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장옷을 뒤집어 쓴 계금이 입을 명주 수건으로 가리고 두 눈만 내놓은 채 난주를 찾아왔다.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사또의 큰아이 대복이 어제부터 알아누웠는데 두창이 틀림없단다. 난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복이 앓고 보말이 알았다면 죄가 아니지만 보말이 앓고 대복이 알았다면 마마를 불러왔다고 화살바지가 되기 십상이다. 무격이 성행하는 제주인지라 무당 입에서 괜한 소리라도 나왔다가는 큰일이었다. 더구나 계금이 덧붙인 말은 더 큰 근심을 얹었다. 실은 김별감 나리댁에도 마마가 들었답니다. 큰아들이 앓는다지요? 난주는 아예 두 눈을 찔끔 감고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쥐었다. 돌림병이 누구의 탓은 아니련만 괜한 죄의식으로 난주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김석구의 집은 관청 바로 뒤에 붙었는지라 난주 또한 그 댁의 종들과 오가며 지냈고 별감과 마주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특별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어도 정중한 태도로 난주를 위하고 두루 살펴주는 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 댁에 조금이라도 불길한 기운을 끼쳤다는 것이 못내 마음 아프다. 간신히 마음을 추슬러 곧 관하로 들겠노라 약조를 하고 혼자서 방으로 들었다. 환자를 감싸는 고통과 신음의 열기가 구들보다도 뜨겁다. 난주는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흙벽에 몸을 기대고 풀 게 없이 앉았다. 피병이야 성한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떠나기도 하는 것이지만 구태여 환자를 모아 피병소를 차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구나 의연도 없는 마당에 희미한 기억과 요령으로 어찌 그들을 살릴 것인가. 이제는 무당들의 한 말 한마디도 생사가 오가게 생겼으니 참으로 천주교도로 살아감이 기막힐 노릇이다. 천주교는 유교보다도 더 완고하게 미신을 배격했고 천지간에 한 임자가 계실 뿐 부처도 잡귀신도 섬기지 말라 이르는 터다. 또한 미신에 의지하여 복을 빌고 화를 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큰 죄를 받는다 하였던 바 온 나라의 무당들이 천주교라면 치를 떨고 경계하며 야소 귀신이 쉬었다 진저리를 치는 줄 알고 있었다. 특히 제주 땅에 와서 그 어느 것보다도 많은 무당들을 보았고 온 집안에 모시지 않는 신이 없이 나무마다 백길마다 제사며 굿을 아낌없이 드리는 백성들을 숱하게 보았다. 의탁하지 않을 수 없던 고단한 삶을 아는 까닭에 감히 다른 말을 꺼내지 못했던 바다. 그런데도 무당이 난주를 거론한 것은 병방이 미워함을 아는 까닭이요 자신의 면피와 더불어 천주교도를 내쫓을 국리인 셈이니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현감의 말이 곧 나라님 말씀이 아니던가. 난주는 입술을 깨물며 마마신을 거역할 궁리를 하게 되었다.
마마를 노하게 하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믿음이 조선 땅에 팽배했고 숙부가 쓴 마계 회통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마마의 진노를 사서 자식을 잃었다고 혀를 차니 적극적인 치료마저도 부정탈 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난주는 그러한 미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질병의 근간이 불운이 아니라 원인에 의한 결과임을 믿고 있으니 사또나 병방이 적임자를 찾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씨가 근심 어린 얼굴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이내 마음을 굳힌 듯 말문을 열었다. 사또마님의 영을 들었을 것이네. 의원도 아닌 자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기는 것이 마땅치 않네만 보고 들은 것이 이곳 사람들보다야 나을 테지. 다른 건 말하지 않겠네. 우리 아이를 살려내게. 위로 두 아이를 잃고 얻은 아이야.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줄 테니 오늘부터라도 돌봐주게. 난주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생각해 본 것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감히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제 여식을 살피듯 온 마음을 다해 간호할 것입니다. 다만 근심되는 일은 마을에서 약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제 주먹에 사람을 보내어 탕약재를 얻고 오고 싶습니다. 한간에는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 하여 치석만 드릴 뿐 아무것도 먹이질 않사온데 열을 내리고 몸을 보존하는 탕약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당한 말이다. 그리해 줄 것이다. 또 한 가지 청은 마을의 의원이 부재하여 백성들 모두가 불안에 떠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그들이 믿는 대로 제게 병을 돌볼 수 있는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환자를 모두 같이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시의 눈썹이 뾰족하게 치켜올랐다. 하관이 좁은 얼굴에 콧날이 날카로운 여인이다. 지하에 빈 사또에 비하면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건 왜인가? 사또께서 말한 것은 몇몇의 양반집 자제들과 자네 여식 정도네. 질병이란 함께 오고 더불어 떠나는 것이라 두루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문이 퍼져서 제게 그 능력이 있다고 믿사온데 만일 관청에 틀어박혀 몇몇만 보살핀다면 큰 소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들 몰려와 자식을 살려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살릴 자신이 있어 맡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댈 곳이 필요하다면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시는 얇은 입술을 다물고서 생각에 잠겼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일은 기륭화봉 모두를 아우르는 일이라 백성들의 죽음은 사또의 부덕이 될 것이다. 또 실제로 백성들이 매달릴 것이라고는 무당뿐인데 그들의 신통력이라는 것을 국시도 믿지 않았다. 사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무당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조선 최고의 학자들 사이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부했다는 서학을 통해 먼 땅에 새로운 학문이며 기술이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사실 국시는 난주의 청은 모두 들어줄 작정이었다. 많은 환자를 돌보게 될 줄은 짐작 못했으나 대보기가 나을 수만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마침내 승낙이 떨어졌다. 알아서 하시게. 필요한 장소와 사람은 따로 말을 놓고 탕약에 관한 것은 급히 사람을 보낼 것이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주가 돌보는 피병소가 설치됐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다. 강노인의 사처를 정리하고 보마를 옮길 준비를 하는 사이에 벌써 몇몇이 정랑을 건너왔다. 아즈망, 우리 아이도 살펴줍소. 어디로 데려오면 됐구강. 막둥이의 눈빛이 검어졌수다. 너무 늦은 건 아니우까? 그들은 아이를 업고 오기도 하고 혼자 와서 매달리기도 했으나 간혹은 할망들이 찾아와 마마신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일도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열에 들떠 신음하는 아이들을 안거나 업고 왔다. 20명 남짓이었다. 마을의 환자 수는 더 많았지만 대개는 와흘 본향당이라는 마을 신당을 찾아 치성을 드리며 치료를 거부했다. 그들은 백토를 손바닥에 발라 벽에 찌우며 낫는다거나 소를 잡아 피를 뿌려야 한다는 속설을 믿으면 믿었지 천주쟁이 여인이 마마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믿지 못했다. 돌림병을 물리고자 하면 마을 안에서 같은 처방을 하여 전염과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환자든 아니든 모두 잘 먹여 몸을 강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 가뭄과 장마로 식량이 부족하여 가뜩이나 허약한 중에 질병이 도는 것입니다. 어죽을 나누어 기아도 면하고 환자도 살리게 하소서. 설사 환자를 먹이지 않더라도 식구들이 요기를 할 수 있다면 힘을 내어 간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별차의 아이들에게도 생선과 고기를 꾸준히 먹이고자 합니다. 숙종께서 두창에 걸리셨을 적에 명의 유상께서 닭죽을 올려 구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유상 대감의 고집으로 임금을 구했나이다. 관례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행동입니다. 부디 별채의 아이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난주는 며칠간 생각했던 것을 차근차근 읍소하며 간곡히 고개를 숙였다. 별감은 난주의 말은 물론이요 그 큰 그릇에 깜짝 놀라 그만 입을 다물었다. 담 너머로 엿보이는 안채의 높다란 망화가 푸른 하늘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다. 낭중지추. 별감은 난주가 지는 명석함과 해안에 감탄하였고 그것은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저 보잘것없는 옷차림을 하고선 대정현의 여종은 그 말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짓이든 무모한 짓이든 김석구는 이미 저항할 의지가 없었다. 그러는 며칠 사이에 보말은 한 고비를 넘겨 딱지가 안 잡고 몇몇 아이는 고름이 맺혔다. 난주가 아이들을 유체 달인 물로 부지런히 씻기고 닭죽과 전복죽, 고등어죽 따위를 돌아가며 먹인 결과였다. 마을에서도 급속히 퍼지던 속도가 점점 줄어 간혹 불행한 죽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처음의 기세에 비하면 뒤끝이 무른 편이다. 생선과 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난주의 주장을 많은 이들이 의심했으나 자신들의 허기를 면하게 해준 데다 마을의 마마가 약해진 것을 보고 경계심은 점차 칭송으로 바뀌었다. 난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오히려 불안하여 아이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지켜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서너 명의 아이가 고름에 피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눈썰미 좋은 수청이가 번을 설 때 그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난주를 깨웠다. 신음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니 피고름이 나면서 발진이 검게 주저앉았다. 흑함이 분명하다. 독이 시원스레 흐르지 못하고 안으로 파고든다. 난주가 은연중에 불안해하던 바로 그것이다. 투창으로 죽는 이들은 대개 흑함이 나타난다. 이 증세를 보이는 아이는 별감의 장자 상집과 병방의 아들 태선, 동성리에서 온 여은이라는 여자아이 셋이었다. 일단 격리하여 옮기고 난주가 아예 그 방에 머무르며 살피기로 했다. 난주는 아이들 곁에 홀로 앉아 화로에 주전자를 올리고 생강과 파를 넣어 달인다. 쓰고 매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난주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 독한 연기를 다 마시고 있었다. 보말은 전날부터 차도를 보여서 낙관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살지 못하고서는 보말의 괴차도 곱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잘 참던 난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야 만다. 목숨의 무게에 차이가 있을 수 없거늘 양반의 자식과 상놈의 자식은 죽고 사는 일도 차별이 있었다. 난주는 집안의 종들이 간혹 병으로 죽었던 일들을 생각한다. 아버지는 약도 쓰고 의원도 불러주었으나 종 하나의 죽음을 온 집안이 애도하는 일은 드물었다. 죽고 나면 누군가 멍석을 말아 지게에 짊어지고 뒷문으로 나선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없었다. 난주 또한 유모의 죽음 외에는 오래 애통해야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세상 속에서 쉽게 나고 쉽게 죽었다. 이제 그 천한 생의 한가운데에 바로 자신이 있었다. 아즈망, 아즈망! 상집이 허공에 뻗은 손을 휘저었다. 손등까지 도단한 검붉은 수포들이 아이의 손을 흉측하게 만들었다. 난주는 그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여기 있습니다. 아픈가요, 도련님? 배가 온 살속이 다 아파. 두창의 물집은 보이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욱 화려하게 피어난다. 아마 아이들의 몸속은 곳곳이 터지고 진물로 염증과 열기로 가득할 것이다.
난주가 아이의 얼굴에 검게 주저앉은 고름을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이걸 좀 마셔봐요. 난주가 생강달인 물을 그릇에 따라 후후 불었다. 아주망, 아버님 좀 불러줘. 아버지는 날 살릴 수 있을 거야. 아버님도 밖에 계세요. 자, 해보세요.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숟가락으로 흘려넣는 약을 아이는 반쯤 삼켰다. 몇 번 더 아버지를 찾다가 아이는 다시 잠이 든다. 혼절하다시피 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약을 흘려놓고 난주는 목숨의 귀천이야 어떻겠느냐 마음에서부터 훌훌 털어버렸다. 다만 그게 누구든 눈앞에서 죽어가게 할 순 없었다. 정방울은 여인의 고집스러운 눈을 한참 바라보았다. 피로감으로 충혈되기는 하였으나 윤기 흐르는 총명한 눈이다. 양반집의 귀한 여식이라 들었다. 천주쟁이이며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도 들었다. 풍무이라는 것은 사람의 발보다 빠르고 파도보다도 빨라서 먼 길을 떠나는 장사배까지 닿았다. 언젠가 관아에 갓을 공납하러 갔을 때 여인을 본 적이 있었다. 여인은 죽어가고 있었고 아마도 죽었을지 모른다. 조선에서 신부는 타고나는 얼굴 모양이나 머리칼처럼 개인의 견고한 굴레라 신분을 벗어나 사는 일은 흔치 않았다. 양반에서 관비가 된 여인은 아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리라. 정방울은 간혹 여인을 생각했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한 번쯤 보고 싶기도 했다. 여인에 대한 호기심은 아니었다. 끝없이 추락하는 삶의 불행이 여인을 어떻게 변모시켰을지 궁금했던 것이다. 허나 별채에 들어서 난주를 마주했을 때부터 정방울은 알고 있었다. 여인은 아무것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고도 아무것도 잃지 않은 까닭을 그는 알 수 없었다. 부처님이고 선앙당이고 유학자들의 어떤 말로도 이 사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은 없었다. 바다를 오가는 뱃사람들의 하잘것없는 미신까지도 면박주고 욕을 뱉어 내쫓던 사내다. 한 번도 그 영험한 기운이라는 것이 자신을 도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야소를 좇는 천주쟁이들 다를 이유가 있던가. 유언을 일삼는 무리 중 하나로 또다시 백성들의 목숨만 값없이 사라질 일이라 여겼다. 뭘 해보려 해도 해볼 것이 없어. 보시다시피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고이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정방울은 불어 쌀쌀맞게 난주의 눈을 외면했다. 이제와 이 여인이 자신의 생각을 뿌리쳐 흔들고 있음을 불쾌히 여겼다. 여인은 냉혹한 현실을 모른다. 전 것들의 세상에도 인간다운 도리가 남아있고 양반들과 상것들 사이에 윤리가 존재하며 한 번 세워진 믿음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순전한 바람을 꿈꾼다. 그것이야말로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말 위험한 희망이었다. 난주가 상전의 그러한 걱정을 민망히 생각하여 부끄러이 고개를 숙이니 사또는 다시 웃음기를 띠고서 말을 이었다. 내게 상급을 주려 하기도 했고 홍교로의 일이 그리 되었으니 어디로든 관아 밖으로 보내줄까 한다. 내 말을 듣고서 여기 있는 별감께서 거두기를 청하시니 너는 일이 끝나고도 그곳에 머물러 별감댁 일을 거들도록 하여라. 난주가 뜻밖의 명을 들고 황망하여 얼굴을 들어 사랑을 올려보았다. 흐뭇해하는 사또보다도 곁에 앉은 별감이 눈에 띄었다. 명주 도포에 반짝이는 갓을 쓰고 앉은 점잖은 선비의 흰 얼굴에 정다운 빛이 담겼다. 난주는 별감의 마음씀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 그에게서 여러 번 은덕을 입은 것을 생각하고는 넉넉한 상전의 그늘 아래서 은혜 갚을 작정을 했다. 난주는 흑마댁에 엎드려 공손히 절하였다. 가무팔 따름 옳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사랑채 다시 웃음소리가 퍼졌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다시 얻은 아버지들은 곧 노비의 일을 잊고 제 앞날과 정치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난주는 뒤로 물러나 그대로 관아를 빠져나왔다. 강노인과 함께 보마를 찾아가니 하르방 어멍 하며 검은 딱지가 반쯤 떨어진 얼굴을 부비었다. 얼굴이 해스케지도록 보마를 살피고 또 별채 일을 도와준 서룬이 이것을 망연히 보고 있다가 벼랑간 정신이 난 듯 일어섰다.
칼자 어른에게 여러 번 독촉이 있었으니 그만 가봐야구나. 나랑 할 만큼 했으면 행여 속으라도 저주를 하지 맙소. 난주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서른은 더러워진 두루치 자락을 훌훌 벗어놓고서 방을 떠났다. 서른이 시집을 간 것은 그로부터 이태 후다. 사령 복달의 처가 죽었기로 그의 처가 되어 살림을 난 것이다. 서른이 보말과 난주에게 가졌던 마음의 빚을 내려놓은 까닭에 제법 아내 노릇을 잘하고 아이들을 키워 과거의 일을 덮어둘만 하게 되었다. 며칠 후 별채에 앉았던 아이들 중 두어 명을 빼고는 쾌차했다. 병방이 장례를 조촐히 치르고 나서 난주를 잡아 죽일 듯 별렀지만 사또의 허락으로 남의 집 간호가 된 것을 되돌릴 수 없고 양반을 능멸할 핑계가 없어 앙심으로만 남기게 되었다. 난주는 그때부터 별감댁의 유모가 되었는데 아플 때 난주를 의지했던 상집은 물론이요 어린 아우 상윤 또한 어머니보다 정답게 따르고 좋아하여 부인 안씨가 크게 안심했다. 또한 상집은 이미 아이티를 벗은지라 책방을 모시고 있었는데 김석구는 난주의 학식과 안목이 제주 땅의 스승보다 낫다 하여 아들에게 난주를 스승처럼 모시기를 당부하였다. 난주는 보말과 더불어 든든한 두 어린 상전을 살피며 신유년 이래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안온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청국장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